뉴욕 맨해튼 도심부 이제 많이들 좀 관광을 가면은 가는 곳, 타임스퀘어나 첼시, 소호 같은 좀 유명한 곳들이죠.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고요. 여기에 이제 진입하는 차량들은 하루에 한 번 9달러, 우리 돈으로 약 1만 3천 원을 이제 내게 됩니다.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홍종호입니다.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최소영 기자가 휴가를 가서 특별히 제작진 두 분을 모시고 브리핑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신혜림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승민 작가입니다. 네, 새롭네요. 네, 좋습니다. 어색하네요, 다소.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이번 주에도 저희 기후로운 경제생활 두 가지 소식 준비했고요.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혼잡통행료 시행, 맑은 뉴욕칸을 만들까? 네, 1월 5일 2주 후부터 미국 뉴욕에서 혼잡통행료 징수가 시작된다는 소식 가져와 봤습니다. 예, 곧 시작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뉴욕이 뭐 세계에서 가장 교통접 심한 도시로 네, 악명이 그렇죠. 높잖아요. 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유학 시절에 여기 아는 선배 차 타고 갔다가 네. 이분이 한 굉장히 운전 베테랑인데 이 패럴렐 파킹 길 옆에 이렇게 차 세우다가 앞뒤로 살짝 들어가다가 너무 좁아가지고 앞차 리무진을 부딪혀가지고 큰 범퍼가 떨어지는 대형 사고가 난 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하여간 차대기도 힘든 이런 도시죠. 네, 이 그렇죠. 뉴욕에서 이제 혼잡 통행을 걷는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맨해튼 도심부 이제 많이들 좀 관광을 가면은 가는 곳, 뭐 타임스퀘어나 첼시, 소호 같은 좀 유명한 곳들이죠.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고요. 여기에 이제 진입하는 차량들은 하루에 한 번 9달러, 우리 돈으로 약 1만 3천 원을 이제 내게 됩니다. 시간과 차종에 따라서 요금 변동이 약간씩은 있고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좀 도심의 교통체증을 줄이고자 뉴욕주는 이런 거를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승용차를 타고 도심에 진입하거나 뭐 혹은 도심에서 이제 빠져나올 때 돈을 내게 됩니다. 이 재원은 노후화된 지하철을 보수하는 그런 대중교통 시스템 보완에 좀 이용이 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영국 런던이나 싱가포르 또 덴마크 스톡홀름 같은 도시가 이렇게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는 걸로 잘 알려졌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1월 5일부터 뉴욕의 계획이 좀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은 미국에서는 뉴욕이 혼잡 통행료를 걷는 최초의 도시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1월에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정책 이제 무산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뉴욕시는 우리는 절대 굴하지 않고 뉴욕시장은 이거 하겠다 이제 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떤 부분이 제일 눈에 띄었습니까? 우리 백 작가께서는. 혹시 두 분은 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하루에 이동하는데 시간을 좀 얼마나 쓰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피디님 얼마나 해보시나요? 걸리세요? 저는 하루에 한 20분, 30분? 다 합쳐서? 되게 편도. 편도로. 편도. 네. 아, 그럼 예. 저도 거의 1시간 쓰네요. 네, 그쵸. 네. 저는 교수님은? 지하철은 각 20분씩 출퇴근해. 걷는 시간이 20분이에요. 근데 내려서 네. 제 연구실까지 가는 시간이 한 20분 걸려요. 네, 걸어서.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탄소 배출을 덜하고 계시는 네, 삶을 살고 그렇죠. 계시잖아요. 네. 네, 거의 지하철 네, 쓰시면서. 지하철 가니까. 네. 이거 한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보통 한 대중교통에 1시간 정도 길에서 쓰는 것 같거든요. 이거에 자료가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하루 평균 출퇴근 시간이 73.9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시간 한 13분, 14분 정도 되는 거죠. 특히 수도권 직장인들은 하루에 82분씩 쓰고 있다고 합니다. 1시간 22분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교통체증이라는 게 우리의 기후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 통근 시간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영국 브리스톨대 연구에 따르면은 통근 시간이 10분 증가할 때마다 근로자 소득이 19% 감소하는 것과 같은 직장 만족도 하락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10분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직장에 대한 그 만족도 하락이 엄청나게 많이 된다는 건데요. 꼭 통근대가 뭐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도로 위에서 진짜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자동차들은 온실가스를 내뿜고 또 우리는 막 답답하게 마음을 가지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또 그러는 사이에 타이어는 마모되고 있고 또 우리의 연료비는 또 나가고 있고요. 이런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들이 발생하잖아요. 이거를 개념적으로는 교통 혼잡 비용이라고 합니다. 네, 2010년부터 무브 NY 혼잡 통행료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던 알렉스 바티센 최근 뉴욕타임스 기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고려해야 된다. 이 교통 혼잡 비용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라고 기고를 했어요.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천식, 탄소 배출량, 차량 충돌 사고 같은 기후와 건강 이슈, 시간 비용 등 생산성 손실 규모를 다 따지면 약 200억 달러에 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교통 혼잡 비용이 도입을 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뉴욕 상황을 좀 보면 맨해튼 중심지 아까 전에 우리가 말했던 혼잡 통행료를 걷는 곳 이곳의 차량 평균 속도가 시속 7.2km라고 하는데요. 이건 아주 느리네. 진짜. 네, 아주 느린. 7.2km. 거의 그냥 사람들이 걷는 속도랑 그러네요.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면은 혼잡 통행료가 과연 이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을까? 이 효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궁금해지잖아요. 근데 뉴욕시 교통위원회 추정으로는 한 8분의 1 정도는 그래도 차량이 줄어들 수 있다. 전체 지금 뉴욕 그 맨해튼의 차량이 80만 2천 대 정도 되는데 이 중에 10만 대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도시 뉴욕이 혼잡 통행료를 걷는 걸 시작을 한다면은 그 긍정적인 효과가 어떻게 뭐 얼마나 나타날지 미국 전역으로 이것이 확대될 수 있을지 저는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수님은 혹시 이 소식 어떻게 보셨을지. 사실 유럽의 여러 나라,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는 물론 작은 나라지만 네. 국가 전체에 아예 대중교통을 무료로 쓰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정책도 써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운전은 안 하게 하고 대중교통 그러니까 혼잡 통행료가 채찍이라면 무료 대중교통 프로그램은 이제 당근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잘 결합이 돼야 효과가 극대화된다. 뭐 이런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워낙 뉴욕시가 이 혼잡이 심하니까 이제 이런 정책을 쓰는데 이게 아마 잘 고안되지 않으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네. 트럭 운전자들 이런 분들 꼭 내가 반드시 들어가서 내 생계를 위해서 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에 그렇게 과중한 이제 혼잡 통행료를 매기면 나보러 어떻게 살란 얘기냐 이제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그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먼저 여쭤보면은 시민들 반발이 좀 없었는지. 그러니까 네. 자동차 운전이랑 생계가 맞닿은 노동자들이 정말 많을 거잖아요. 맞아요. 네. 유튜브나 뭐 뉴스 댓글 보면은 사실 그런 내용이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뉴욕으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의 반발이 좀 높은 상황이에요. 뉴욕이 이렇게 교통체증도 심하지만 정말 살인적인 게 임대료잖아요. 뉴욕 시내 안에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뉴욕의 대표적인 배드타운이 어디냐면 뉴저지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뉴저지와는 지금 현재 이 건으로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뉴저지에서 소송을 이제 시작했군요. 네, 맞아요. 그뿐만 아니라 각종 뭐 노조라든가 뭐 사업주라든가 이런 쪽과도 이제 소송이 좀 진행 중이고 이게 과연 1월 5일까지 풀릴 수 있을까 또 좀 관건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여기가 보고 있어요. 기후 코너긴 하지만 하루에 9달러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13,000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긴 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예, 그렇죠. 지난 1월에 KBS가 여기에 대해서 좀 취재를 다녀왔었는데 좀 응급 소방대원도 여기 이 혼잡 통행료를 부과를 하게 되면은 내 월급에서 그러니까 내 연봉에서 8,000달러가 깎인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실 서민들의 부담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뉴욕시에 사는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살인적인 교통체증에 네. 또 대기 오염에 이런 걸 생각하면 또 뭐 탄소 배출 줄여야 된다는 이런 또 대의에 또 공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아주 강력한 정책을 통해서라도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식의 아마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만들어지고 그만큼 이제
보완이 되어야 이 음.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뉴욕 지하철이 그렇게 더럽기로 유명하다고요. 그래요. 저는 맞아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좀 더럽고 낙후되고 냄새나고 이렇다고 좀 하더라고요. 위험하다고 느낄 때도 있죠. 예, 그래서 또 댓글에서 많았던 반응이 그럴 거면은 지하철 먼저 깨끗하게 만들고 좀 쓸만하게 만들고 혼잡 통행료를 도입을 해야 우리가 지하철을 쓸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아마 많더라고요. 뉴욕시는 이 혼잡 통행료 걷어서 그걸로 뉴욕의 지하철 시스템을 현대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이 그렇죠? 원래 계획인데 네. 당장 이제 뉴욕시로서는 재원이 없는 거죠. 이 지하철을 이제 보완할 재원이 없으니까는 이 혼잡 통행료로 돈을 걷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지하철을 좀 더 좋게 만들겠다 이런 걸 가지고 그래요. 있습니다. 좀 눈을 우리나라로 돌려볼까? 우리나라도 그 혼잡 통행료 꽤 거둔 지 오래됐죠.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1996년부터 남산 1호와 3호 터널에 혼잡 통행료를 도입을 했는데요. 원래는 외곽 방향과 도심 방향 그냥 양방향에 2,000원씩 다 징수를 하다가 올해 1월부터는 도심에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만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는 걸로 체계를 바꿨어요. 잠깐 동안 이제 혼잡 통행료를 아예 징수하지 않는 실험을 해봤는데 그때 좀 실험을 해보니까 이 도심으로 들어오는 거에만 걷는 게 좋겠다라는 결과가 나가지고 제도를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 여름부터는 2자녀 이상 가구에는 혼잡 통행료를 면제하는 정책이 시행됐고요. 그렇게 제도를 좀 바꿈에 따라서 개선을 함에 따라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했습니다. 별다른 보완책 없이 요금 부담만 낮추게 되면은 자가용 이용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더구나 요금도 1996년부터 지금까지 2,000원 한 번도 올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제 자가용을 이용하는 자들에게만 편의를 준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울시의 교통 혼잡 비용을 한번 제가 알아봤거든요. 아까 전에 그 교통체증이 생김으로써 발생하는 그 부수적인 비용을 교통 혼잡 비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서울시 교통 혼잡 비용이 2020년 기준에 무려 13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2023년에 서울시가 징수한 혼잡 통행료가 약 150억 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비교가 올해 안 되네요. 그쵸. 거의 뭐 1%도 안 될 거예요. 그럼 올해부터 여기서 이제 또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래서는 정책 효과가 날 수가 없겠죠. 요금 인상과 함께 또 징수를 구간하는 그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이었습니다. 남산 뭐 1호 터널에만 걷을 게 아니라 뭐 강남 쪽에서도 걷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구간 확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특히 서울이 탄소 중립을 좀 실천을 하고 교통 수요 관리 좀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려면은 이런 교통 혼잡료에 대한 확대도 더 필요하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사실 보면 이게 근 30년 전에 도입돼서 그 당시에 한 방향으로 2,000원이었는데 지금까지 이게 이 요율의 변동이 없다는 얘기는 사실 그 사이에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거의 운전자들에게 그다지 채찍으로서의 기능은 거의 상실했다라고 보는 게 현실적인 것 같고 혼잡 비용은 뭐 13조 원이 넘는데 실제 거둬들이는 수입 자체는 150억 원, 뭐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아마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서는 이제 현재는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앞으로 서울시의 이런 대기 오염 또 교통 혼잡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뉴욕시가 이런 과감한 정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메가시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큰 그렇습니다. 서울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좀 서울시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욕시에 대해서 아까 전에 시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기 있는 정책은 지금으로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해외 사례를 좀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에서 연구팀에서 그 관련한 논문을 냈거든요. 이 논문에 따르면은 런던과 오슬로, 스톡홀름 뭐 이런 도시들이 처음에는 이 혼잡 통행료 도입에 굉장히 반발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도입을 하고 나서 불과 1년이 지나고부터 이제 여론이 바뀌었다.
여론이 좀 개선되고 지지세가 좀 오히려 증가했다고 합니다.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추가적인 세금, 그러니까 교통혼잡료가 실제로 대중교통 인프라에 쓰이는 게 눈에 보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중교통에 대한 보완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함의를 주는 이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한 보고서에서는 런던이 혼잡통행료를 시행하고 나서 교통혼잡이 30% 줄어들고요. 어우, 또 버스 승객수는 33% 가까이 늘었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스톡홀름에서는 또 소아천식 발병률이 50% 가까이 떨어졌다고 하고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통계 수치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는 뉴욕시로서는 상당히 힘이 되는 그런 수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앞으로 소송도 지금 또 제기되고 있다고 하니까 결과를 상당히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네요.